젊은 날, 세상은 온통 빛나는 가능성과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만은 풍족했고, 작은 성취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나의 행운.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곧 나를 증명하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나은지 은근히 경쟁했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무게와 세상의 날카로운 이치를.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사이 예상치 못한 삶의 칼날들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이름의 차가운 검이, 때로는 오해와 비방이라는 날선 비수가,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고통이라는 아픈 칼날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망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저는 조선의 위대한 지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과 마주했습니다. 유배라는 극한의 시연 속에서 더 깊어진 그의 사유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가 정확히 그 표현을 쓴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글 곳곳에 스며든 겸손과 신중함,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무서운 칼날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코 함부로 드러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덧없이 변하는 재물입니다. 젊어서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존경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이들을 보면 그들의 부를 부러워했고, 나 또한 언젠가 많은 재물을 모아 세상에 과시하리라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마치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흩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재물이 많을 때 주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그들이 돈을 보고 온 것인지 나를 보고 온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 나의 등 뒤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이름의 칼날이 겨누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멀리 있는 이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끝없이 이어져 결국 가진 것을 잃게 되거나 혹은 가진 것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게 됩니다. 다산께서는 관리가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관리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물론이거니와 재물을 과시하는 것은 스스로 올가미를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과 돈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인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많은 칼날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두 번째, 내 소유가 아닌 자식의 성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장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고,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아마 인류 공통의 본능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아이가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고, 혹시 남들에게 알릴 기회가 없을까 조심스레 눈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나의 양육 방식이 옳았음을 증명받고 싶었고, 나의 자식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들의 성공 또한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운명이라는 것을. 자식 자랑은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는 깊은 슬픔을 안겨주고 자녀가 아직 어린 부모에게는 조바심을 유발합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다사는 자녀에게 거칠애보다는 인격과 학문을 통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이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며 당신의 관계망에 불필요한 적의를 심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업적입니다. 젊은 시절 이룬 작은 성공들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노력과 성취를 곱씹으며 미래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때의 영광을 되새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노스텔지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의 업적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기록일 뿐 현재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현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합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적 자랑은 듣는 이에게는 지루함을 넘어선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무언의 질문 앞에서 초라해질 뿐입니다. 타산께서는 평생을 배우고 성찰하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과거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 매진하며 후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현재를 좀먹고 미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네 번째, 덧없이 변하는 인맥과 지위입니다. 젊은 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명함에 새겨진 직책이 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곧 성공의 척도라 믿었습니다. 인맥과 지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위는 언제든 박탈될 수 있고, 인맥은 이해관계에 따라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내가 자랑했던 화려한 인맥이나 높았던 지위를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나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을 알아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사는 헛된 명예나 권력을 쫓기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귀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순간 당신의 지위는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랑했던 인맥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 당신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평소 사람들에게 베푼 진심과 스스로 쌓아온 신뢰일 것입니다.
덧없는 인맥과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보상을 바라는 선행과 덕행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뿌듯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선행의 순수함은 빛을 잃고 계산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다사는 진정한 도덕성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을 얻기 위해 하는 선행은 이미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해지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는 타인을 위선적으로 평가하게 만들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또한 당신의 선행이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덕은 과시하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에게 떳떳함을 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 죽음을 앞둔 순간,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선행 목록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당신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양심의 소리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궤적일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선행과 덕행 자랑은 스스로의 내면을 속이는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칼날과 마주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음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상처들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덧없는 외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힘과 진실됨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깊은 울림입니다. 재물, 자식의 성공, 과거 업적, 인맥지위, 그리고 선행덕행. 이 다섯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합니다. 이것들은 칼날 앞에서 당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칼날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불쏘시개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가 아닌 마음의 만족에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의 떳떳함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겸손히 감춰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칼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지혜일 것입니다.